속도입니다. 그냥 빠른 수준이 아니에요. 보통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사오려면 계약하고 물건 받기까지 짧으면 3년, 길면 10년도 걸리거든요. 근데 K방사는요? 폴란드 계약 때 보셨죠? 1년도 안 걸렸습니다. 계약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배달 온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. 두 번째는요, 뭐니 뭐니 해도 압도적인 가성비죠. 요즘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는 뭐랄까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? 네, 오늘 바로 그 엄청난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소총 한 자루조차 만들지 못했던 나라. 이 말이요. 바로 대한민국의 시작점이었습니다. 와,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믿기지가 않죠. 아니, 그런데 대체 어떻게 그 나라가 지금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무기 강대국이 됐을까요? 자, 좋습니다. 지금부터 그 비밀을 제가 하나씩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장입니다. 바로 위기 속에서 태어난 국방 강국. 부제를 보시면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죠. 딱 맞는 말입니다. 여러분, 한번 상상해보세요. 수도 서울에서 불과 30, 40km만 가면 바로 적대적인 국경이 나오는 나라?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입니다. 그러니까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 때문에 군사적인 대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생존 그 자체였던 거죠.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치명적인 약점이 역으로 한국을 이렇게 강하게 만든 진짜 원동력이 된 겁니다. 자, 두 번째입니다. 유럽을 압도하는 K화력. 부제가 충격적인 지상 전력 비교인데요.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 보시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. 자, 그럼 제대로 한번 붙어보죠. 대한민국 육군하고요. 유럽의 빅4라고 불리는 영국, 프랑스, 독일, 이탈리아. 이 네 나라의 전력을 전부 합친 거랑 비교를 해볼 겁니다. 결과요? 진짜 깜짝 놀라실 준비하셔야 돼요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? 3세대 이상 주력 전차 수량만 볼게요. 대한민국 K1에 K2 흑표까지 합쳐서 2,300대가 넘습니다. 그런데 유럽 빅4를 다 합쳐도 고작 1,000대 수준이에요. 이건 그냥 압도적이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죠.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? 자, 근데 자주포로 넘어가면요. 이 격차가 진짜 더 어마어마해집니다.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한국이 K9하고 K55 합쳐서 무려 2,000문이 넘어요. 반면에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이 한 600문, 영국은 80문 정도입니다. 80문! 와, 우리가 괜히 포방부 하는 게 아니었어요.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. 자, 지상 전력은 이 정도로 하고요. 이제 세 번째, 하늘과 바다로 가보겠습니다. 하늘과 바다의 지배자, 지상을 넘어서서 이제 영공과 영해까지 장악했다는 이야기죠. 공군력의 발전은요, 진짜 말 그대로 초음속 도약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. 처음에는 기본훈련기 KT-1 같은 걸로 시작했죠. 근데 이젠 전 세계에 FA-50 같은 초음속 경공격기를 수출하고 있고요. 그리고 마침내 4.5세대 전투기 KF-21 개발까지 성공했잖아요. 이런 전투기를 자력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, 전 세계에 10개국도 안 됩니다. 심지어 전투기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제트 엔진까지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고 도전하고 있으니 정말 대단하죠. 해군은 또 어떻고요? 1970년대만 해도 150톤짜리 작은 고속정으로 우리 앞바다 겨우 지키던 수준이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요. 8,200톤급 이지스 구축함에 3,000톤급 잠수함까지 굴리는 그야말로 대양 해군이 됐습니다. 특히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, 바로 이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은요. 이건 정말 한국 해군만이 가진 독보적인 전략 무기예요. 캐나다나 사우디 같은 나라들이 왜 그렇게 한국 잠수함에 눈독을 들이겠어요? 바로 이 엄청난 전력적 억제력, 이것 때문입니다. 자, 이렇게 막강한 공격 능력을 봤는데요. 그럼 방어는 어떨까요? 네 번째입니다. 철옹성 같은 한국형 방어 체계. 말 그대로 어떤 위협이든 다 막아내는 겹겹의 방어막이라는 뜻이죠.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요,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겹으로 된 아주 촘촘한 그물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
맨 아래 저고도에서는 한국형 아이언돔이랑 촘촘한 방공망이 드론이나 로켓 같은 걸 막아주고요. 그 위 중간 고도는 실전에서 96% 요격률을 보여준 천공 2가 든든하게 지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맨 꼭대기 고고도는 우리 기술로 만든 LSAM이랑 미국의 사드가 힘을 합쳐서 완벽한 방패를 만들죠. 이건 뭐 사실상 뚫는 게 불가능한 방어망이라고 봐야 합니다. 그리고 이 모든 방어 능력은 한국형 삼축체계라고 하는 하나의 큰 그림 아래서 움직입니다. 기둥이 3개인데요. 첫째,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. 둘째, 방금 본 미사일 방어망 KMAD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압도적으로 보복하는 KMPI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막기만 하는 수동적인 방어가 아니고요. 위협이 될 것 같으면 먼저 제거하고 혹시라도 맞으면 몇 배로 갚아준다는 아주 공격적인 방어 개념인 거죠. 그리고 이 삼축 체계의 정점, 최후의 보루가 바로 KMPR, 대량 응징 보복입니다. 그 중심에는 별명이 괴물 미사일인 현무5가 있죠. 탄도 무게만 9톤입니다. 9톤. 보통 미사일이 커봐야 2톤 정도인데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. 이 미사일 한 발이면 아파트 한 동이 그냥 증발해버리거나 땅속 깊은 벙커도 가루로 만들 수 있다고 해요. 그야말로 우릴 함부로 건드리면 정말 큰일 난다는 걸 보여주는 최종 병기인 셈입니다. 자, 지금까지 K방산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무엇을 봤다면요. 이젠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5번째, K방산 성공의 비밀입니다. 도대체 왜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사려고 줄을 서는지 그 핵심 이유 3가지를 짚어보죠. 첫 번째 비밀, 바로 속도입니다. 그냥 빠른 수준이 아니에요. 보통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사오려면 계약하고 물건 받기까지 짧으면 3년, 길면 10년도 걸리거든요. 근데 K방산은요? 폴란드 계약 때 보셨죠? 1년도 안 걸렸습니다. 계약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배달 온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. 두 번째는요, 뭐니 해도 압도적인 가성비죠. 세계 표준이라고 하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하고 우리 천궁2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. 가격이요, 천궁2가 패트리어트의 3분의 1밖에 안 해요. 3분의 1. 근데 성능은 동급이거나 오히려 더 좋다는 평가까지 받습니다. 아니, 최고의 성능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는데 누가 안 사겠어요. 이게 바로 K방산의 진짜 무서운 경쟁력입니다. 이 압도적인 가성비를 딱 하나의 숫자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. 바로 2,000원. 네, 2,000원이요. 이게 지금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레이저 무기 천광을 한 번 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. 한 발에 수십억 하는 미사일에 비하면 이건 뭐 거의 공짜 수준이죠. 드론처럼 값싼 위협들을 막는 데는 이보다 더 효율적인 무기가 없는 겁니다. 미래의 전쟁을 벌써 준비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속도, 가성비, 기술력,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? 그 뿌리에는 바로 한강의 기적이 있습니다. 조선, 반도체, 자동차,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반이 든든하게 받쳐주니까 이렇게 빠르고 값싸고 좋은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. 결국 K방산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 튼튼한 산업 생태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6번째 이야기입니다. 전쟁의 시대, 새로운 기회. 왜 지금 이 시점에 K방산이 전 세계가 원하는 최적의 공급자로 떠오르게 됐는지 그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전 세계 상황이 K방산에게는 그야말로 완벽한 기회의 폭풍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먼저 유럽,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. 빨리 군대를 재정비해야 하는데 자기들 산업 기반은 다 무너졌거든요. 그러니까 빠르고 강력한 K방산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또 중동의 부자 나라들도 더 이상 미국에만 목매지 않고 자신들의 국방력을 키워줄 믿음직한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 한국이 딱인 거죠. 이렇게 속도 빠르고 가격 합리적이고 기술력 좋은데 다른 강대국들처럼 정치적인 조건도 별로 안 거니까요. 정말 이상적인 파트너가 아닐 수 없습니다. 결국 K방산은 나라의 생존이 걸렸던 절체절명의 위기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엄청난 기회로 바꿔내는 데 성공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새롭게 떠오른 국방 강국의 다음 이야기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게 될까요?